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큰 인기를 누렸던 우리 곁에 있던 트로트 가수 현철 씨가 어제 오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향년 82세. 그는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은 자, 그동안 사실 트롯 가수로서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처럼 트롯이 인기 있었을 때 같이 이렇게 함께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래 알아온 지병이 있었다고요? 네, 최근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가수 현철 씨는 수년 전에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됐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 투병을 하다가 어제 오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 한 방송에서 이 현철 씨의 아내와 연락이 닿았다는 한 기자에 따르면 현철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회복이 더뎌서 집에서 요양 중이다. 경추를 다쳤을 당시에 신경이 손상되고 또 인지 기능도 저하가 되면서 재활 치료를 병행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간접적으로 근황을 전한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현철 씨의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상당히 가까웠던 그런 분으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예, 현철 씨가 수많은 국민 히트곡을 냈는데 완전하서나 당신 생각이라든가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봉선화 연정, 싫다 싫어 이러한 히트곡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트로트 4대 천왕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8, 90년대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씨와 더불어서 현철 씨가 트로트 4대 천왕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한 전성기를 누렸었습니다. 당시에 봉선화 연정하고 싫다 싫어가 국민적으로 히트했거든요. 예. 근데 KBS 가요톱10이 그때 있었는데 한 번도 가요톱10 1위를 못한 거예요. 어허. 근데 그 상태에서 KBS 연말 가요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대상 수상자가 된 겁니다. 가요톱10에 한 번도 1등을 못했어도 네, 가요톱10 1위는 못했어도 연말에 대상은 받은 거예요. 가요톱10은 그 주에 제일 인기 있는 노래고 이 연말 대상은 1년 내내 인기 있었던 그렇죠. 연간 전체 상당히 진귀한 기록입니다. 가요톱10 1위는 못했지만 연말에 대상을 받은 그런 정도의 엄청난 히트를 했는데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가수죠.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트로트는 엘레지, 슬픈 노래, 한이서린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신나는 노래, 재밌는 노래 80년대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꺾기도 엔터테인먼트의 화려한 꺾기로 바뀌는데 여자는 주현미, 남자는 현철 예. 각각 정점을 찍었던 거죠. 그러한 화려한 꺾기로 서민적인 노래를 불러주면서 대중의 애환을 달랜 한 시대의 대표였던 가수였었는데 그러한 푸근한 미소, 소탈했던 모습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대중의 기억에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철 씨도 인기가 꽤 많았었지만 알고 봤더니 현철 씨의 무명 생활도 상당히 길었다고요? 네, 현철 씨 항상 탑스타였던 기억만 저는 남아있는데 20년의 무명 생활을 견뎌온 분이라고 합니다. 늦가기 스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무정한 그대 1969년에 발표를 하면서 데뷔를 했는데 그때 당시 가요계를 양분했던 나훈아 씨, 남진 씨에 밀려서 크게 주목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단 솔로 활동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현철과 벌떼들이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팝송을 리메이크하면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현철과 벌떼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그룹을 해체를 하고 다시 솔로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얀즈나서나 당신 생각을 발표를 해서 인기가 얻기 시작했는데 이때 방송 출연을 많이 못해서 거의 얼굴 없는 가수라고 불릴 정도로 노래만 히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봉선화 연정 88년에 발표를 하면서 이게 거의 국민적인 히트를 치면서 예. 그야말로 대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건데요. 89년도 대상 품에
않았을 때가 47살이었다고 합니다. 47살에 처음으로. 네, 와. 그때 20년 무명 생활 얘기를 하면서 수상소감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예. 중년의 나이에 톱스타의 자리에 올랐는데 누구나 자신의 꽃이 피는 계절이 있는 만큼 현철 씨도 47살에 자신의 꽃이 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89년에 뭐 지금은 47살이라고 해도 뭐 나이든 그 축에도 안 낍니다만 그때는 89년도만 해도 40대 후반은 이제 은퇴할 시간이었습니다. 일부 가수들에게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무명으로 살다가 드디어 히트곡이 하나 나옵니다. 히트곡 중에는 이 노래에 그런 사연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예,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라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노래가 일반인들이 부르기에 따라 부르기도 쉽고 그런 노래였는데 알고 보니 이 노래 사연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지나서나 생각하는 당신이 누구냐면 네. 바로 현철 씨의 아내입니다. 어. 아내한테 바치는 노래를 만든 건데 현철 씨가 무명 시절에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도 10년 동안 굉장히 가난했고 그래서 쌀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봉지 쌀을 사다 먹고 봉지쌀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한 가마 10kg 이렇게 못 사니까 그냥 그때 봉지에 봉지에 담아서 담아서, 끼니만 아이고. 떼었다는 거죠. 몇천 원어치. 겨울에는 또 연탄을 여러 장 들여놓을 돈이 없어서 그때 낱장으로 사다가 태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아내가 힘들게 일하면서 옷가게 뭐 카세트 장사 힘들게 일하면서 살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현철 씨가 계속 고생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나 가수 그만해야 되겠다 어허.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수를 그만두면서 마지막 노래를 아내한테 바치는 노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거를 딱 녹음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가요계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야.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중동 특수를 누렸던 시절인데 어허.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항만 공사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중동에 나왔던 근로자들이 잠깐만 중동에 계신 분들도 아내 생각 날 거 아니에요. 고국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초청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현철 씨가 일약 유명 가수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 뭐 예를 들면 뭐 김연자 씨, 뭐 조용필 씨 당대에 쟁쟁하던 사람들만 갔던 공연인데 그 노래 때문에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저 멀리 리비아에서 사우디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났답니다. 그래서 현철 씨가 불려갔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른바 위문 공연이라고 해서 많이 갔었는데 위문 공연을 갈 수 있는 것은 당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가는 거거든요. 예. 해외에 나간 한인들이 그 가수를 보면 막 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가는 건데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으로 일약 현철 씨도 그러한 한국 대표 가수의 반열에 올랐던 겁니다. 예,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당시 중동 열사의 땅에서 열심히 이 땀을 흘리시던 분들도 이 노래가 그때 기억이 솔솔 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현철 씨는 200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왔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건강에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없어. 상관없습니다.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나 지금 개다리 춤도 추고 있는데 뭐 한동안 그랬는데 뭐 금방 또 뭐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네. 금방 다 나서 버렸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요? 난 내일 올림픽 나갈까 생각을 하고 도쿄올림픽. 예, 저 때가 3년 전인데 나 올림픽 나갈 정도예요. 뭐 이렇게까지 농담을 했습니다만 그랬는데 실제로는 많이 심각했던 모양이었군요. 그렇죠. 지난 2018년 그 KBS 1 그 가요 무대에서 몸이 불편한 듯한 모습으로 이제 팬들의 걱정을 좀 자아냈는데요. 이후에 가수 활동을 전면 아마 중단한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언급했던 그 수술 이후에
이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3년 정도 그 재활을 마친 후에 간간히 그 지방 행사 무대에는 좀 올랐는데요. 당시에 그 현철 씨 그 아내분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 현철 씨는 그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무대에 오르기 전에 엄청나게 긴장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 현철 씨도 긴장을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무대를 마치고 내려와서는 이게 되네, 가끔 놀아야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가끔 놀아야겠다. 근데 놀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대가. 자, 이렇게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천생 가수였습니다만 작년 말에 자신의 이름을 단 가요제에도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꾹꾹 눌러 적은 손편지로 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현철입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로 노래 잘하는 아들, 딸 같은 후배들이 저의 가요제에 출연해 한바탕 걸판지게 놀아준다니 너무도 기쁘고 고맙고 가슴이 벅찹니다. 수많은 무대를 서봤지만 이런 아름다운 무대에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 이제는 시청자, 청취자가 되어 자네들의 노래를 감사히 잘 듣고 보겠네. 후배들이여, 이 현철이는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막 그 트롯이 막 한참 막 붐을 이루고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막 1, 2 나오면서 사람들이 트롯 막 좋아할 때 그때 꼭 어느 행사장이나 어느 자리나 필요한 사람 불렀던 분은 트롯 가수 선배들 아닙니까? 장윤정보다 선배고 진성보다도. 그런데 현철 씨는 나가지를 못했어요. 자, 이러면서 본인의 애정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철 씨는 후배들이 다양한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상당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현철 씨의 아내에 따르면요, 미스터 트롯 2에서 최수호 씨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우셨다고 전하면서 현철 씨가 내가 부르는 것과 다르네 하시면서 너무 고마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철 씨는 후배들을 보면서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서요, 같이 무대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임진태 교수님, 그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과 놀라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요? 예, 사실 뭐 이 저 현철 씨는 가요계 그 4대 천왕으로 함께했던 그 가요계 동료 그 서른도 씨도 최근에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이겨내시겠지 하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상당히 놀랍다, 또 황망하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현철 씨가 그 투병 중에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 무대의 그 주인공인 가수 그 김수찬 씨는 함께한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고인을 지금 추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